안녕하십니까. 하정원의 그 오바리안 시스트에 대한 오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복부 초음파라는 한계가 좀 있고 관심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리는 그 라테럴 펠빅 월과 유테러스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익스터널 빌리아 베슬의 안트로메디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화 피지올로직 체인지를 거치게 되는데,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자라서 이제 오블레이션이 됐고, 코프스 루테움이 나와서 콜프스 알피캄입니다. 손파는 트랜스바지날과 트랜스업도미널로 나눌 수 있는데, 트랜스바지날은 고주파 합격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고 난포나 작은 크기의 나수 능량을 발견하기 좋습니다. 그 반면에 트랜스업도미널은 저주파의 합격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종괴를 찾기에 좋고 주변 장기의 변경과의 관련을 관찰하기 좋습니다. 또한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같이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바지날로는 폴리클들이 아주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고, 반면에 트랜스업도미널에서는 라이트 오바리가 보이고 폴리클이 아주 작게 관찰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데, 방광을 충만시켰을 때는 방광을 음량창으로 사용하고, 배뉴 후에는 자궁을 이제 음량창으로 사용해서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자궁과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오바리를 관찰하고, 이렇게 오리그로 이제 틸팅해주면서 레프트 오바리, 라이트 오바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버스로 스캔하는 건데, 유테러스가 보이고 있고, 조금씩 오리그에 이제 방향을 바꿔주면 레프트 오바리가 보이고, 빌리아베스를 보이고, 그 사이에 라이트 오바리는 좀 크게 있고, 내부의 폴리클들이 거의 다 좀 더 오브릭하게 보면은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 오바리입니다. 이 샷 전체가 이제 오바리고, 트랜스업도미널은 자세히 관찰이 되진 않고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폴리클들이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액살 리전은 대부분이 비나인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를 하는 것, 병변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바리안 시스트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비나인인지 마리그넌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 오바리안 시스트를 이제 하는 이미지는 이제 초음파에서 진단을 거의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MRI로 캐릭터리제이션, CT는 거의 수술을 위해서 스테이징을 위해서 하고, 거의 초음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합니다. 다방면에서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스캔을 해야 되고, 솔리드 올간 그 리전이나 스테이션에 플로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또 블러 칼라나 파워 도프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멀 오바리안 폴리클은 멀티플한 이런 틴 그리고 스무스월을 가진 라운드 혹은 오발 형태의 어네커인 한 스페이스로 이렇게 관찰됩니다. 플로우가 없고 보통 크기가 3cm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펑셔널 시스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원룸 주기 동안에 관찰되는 낭종을 총칭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고, 폴리큘라 시스트나 폴프스 루테알 시스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케이스는 폴리큘라 시스트입니다. 보통 MRI를 씌워서 이제 캐릭터리제이션을 하면 T1에서는 이제 스로우 시그널, 그리고 T2에서는 하이 시그널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패스 성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 코렉션 이미지를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폴프스 루테알 시스트는 이렇게 띠크한 그런 퓨즈한 월을 가지고 있고, 그 톱니 모양의 이런 마진을 보이게 되고, 해모리지가 잘 생기기 때문에 내부의 역성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인터널 에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칼라나 파우더 콜러에서 주위에 바스큘라 플로우가 증가된 속도, 즉 링 오브 파이어 속에는 됩니다. 보통은 3cm 이하이고 스폰테니어스 리그레션을 합니다. 따라서 그 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스틱 능력살 시스틱 리전 그 오바리안 시스트와 관계를 해야 될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피 프레그넌시는 엔도메트리움 이외에 블라스토시스트가 임플란테이션 하는 그런 그 상태로서 모스트 커먼 사이트는 파라피안 튜브의 앰플러리 포션입니다. 시스토상에서 이렇게 G색을, 요코색이 포함된 G색을 발견하게 되면 진단할 수가 있는데 튜발 매스나 튜발 링 모형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푸스 튜브티얼 시스템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호제닉한 오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스캔을 해서 오바리가 분리된다는 것을 앰플러리 포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중요합니다. 심플 시스트는 보통 다른 organ에 있는 시스트와 같이 라운드 오발 쉐입을 가지고 스무스 틴 오어를 가지면서 내부 에코가 없고 호감 운영을 보입니다. 인형 증가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폴리큘라 시스트나 비나인 에피세리얼 시스트머 같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노포즈와 포스트메노포즈로 나눠서 프리메노포즈에서는 3cm가 넘으면은 이제 초음파에서 언급을 하고 5cm가 넘으면은 애니얼리 그 팔로우를 해야 되고 7cm가 넘으면 MRI로 컬렉티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포스트메노포즈에서는 1cm가 넘으면은 이제 언급을 하고 3cm가 넘으면은 애니얼 팔로우를 하며 7cm가 넘으면 MRI 컬렉티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헤모리지 시스트는 콜푸스 튜움이나 다른 펑셔널 시스트에서 헤모리지가 생기는 상태로 어떤 펠빅 페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스폰테니어스 리그레션을 하며 초음파에서는 다양한 힌트를 보이는데 인터널 에코가 레티큘러라는 건 피치 네임이나 스파이더 웹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솔리드 메스 모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이브린 등에 의해서 이런 이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내부의 플로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레티큘러 패턴을 보이는 사진이고 플루이드 그리고 데브리 레벨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메스같이 보이지만 플로우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헤모리 시스트는 프리메노포즈에 했던 경우에는 3cm가 넘으면 언급을 하고 5cm가 넘으면 어떤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6에서 12주 정도의 팔로우를 해서 레졸루션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포스트메노포즈에서는 사이즈와 관계없이 언급을 하고 역시 셔튼 팔로우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엔도메트리얼 그랜드와 스트로마가 유테라인 캐비티 바깥에 위치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퍼틸리티나 펠빅 페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스트 커먼한 사이트는 오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리에 생긴 엔도메트리오틱 시스트는 전파상에서 호모제너스 그라운드 그래스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되고 멀티 러빌리티나 아니면은 내부에 에코제닉 월 포사이 같은 것도 보이게 됩니다. 맑은 은시 인텐시가 낮지만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관계없이 언급을 하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애니얼리 컬러입니다. MR상에서 이제 T1에서 고시그널로 보이고 하이 시그널로 보이고 T2에서도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데 그 내부에 이제 로 시그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공고 혈액이나 탈락 감기 괴사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합니다. 버추얼 시스틱 테라토마는 생시세포 종양의 90%를 차지하는데 인터널 에코제닉 컴포넌트를 가지고 펫 성분이 많은 부위에는 이제 어코스세거인이 있고 프로틴, 펫볼 형태로 보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맑은 은시 트랜스포메이션이 한 0.17에서 2% 정도 되기 때문에 사이즈에 관계없이 처음에는 6에서 한 1년 그 다음에는 1년 간격으로 팔로우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하지 않았다면 팔로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쉐이딩 그 패성분이 많은 부위는 이렇게 쉐이딩이 보이고 섀도잉이 보이게 되고 하이퍼 라인이나 도트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디퓨저랑 브라이트한 에코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팁 오브 더 아이스버그 사인이라고 해서 빙산같이 위에만 보이고 섀도잉에서 아래쪽에 안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펫 플루이드 레벨을 보이기도 하고 프로틴하는 펫볼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펫 플루이드 레벨을 보이는 그 케이스의 CT 소견을 보면은 T1 방조 영상에서는 펫 부위는 하이 시그널, T2에서도 하이 시그널을 보이고 플루이드 부위는 로 시그널, 하이 시그널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패서 콜렉션을 하면은 그 펫 부위에서 시그널 드롭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오바렌 시스트와 관계해야 될 질환 중에 한 중요한 것이 하이드로살핀스인데 전파상에서 이렇게 septum 같이 보이지만은 인컴플리트한 septum 같이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내부에 이런 라운드 인터널 프로젝션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이는 웨이스트 사인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매스가 없는 한 이건 이 자체만으로 팔로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라 오바리언 시스트도 여러 유래의 이제 남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감별하는 것은 이제 어네코의 시스트로 보이고 시스트와 거의 같이 피노를 가지고 있는 심플 시스트 같이 보이지만은 정상 오바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한계점이겠습니다. 페리토니얼 인클루전 시스트는 펠빅 서저리나 엔도메트리오시스 PID 후에 이제 오바리가 그 가장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내부에 낀 셉텀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펠빅 월이나 펠빅 월간 바울 루프에서 이제 경계지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염증 때문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니 염증 때문에 이제 펠빅 키비티에 그 로큐레이션이 되고 플루이드 보이고 그 오바리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어데이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생기는 거죠. 그게 염증으로 해서 2차적으로 페리토나이티스처럼 인크루전되고 오바리 자체의 병이 아니고 인크루전된 안에 시스트 안에 오바리가 픽세이션 되고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한 건 오바리 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바리 병. 그렇죠. 그래서 팔로업이 필요하지 이 자체만으로 팔로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리토니움이 염증이 되어버리면 그 펠빅 캡에 플루이드를 업소션 하는데 업소션을 못하는 거래.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퍼레이션하고 브리딩하면 그래서 페리토니움에서 플루이드를 업소션 하는데 파이브로스가 업소션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시스트가 되어버리고 오바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페리토니움 인클루전에 한쪽에서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병은 페리토니아이티스 때문에 페리토늄이 업소션의 장애로 시스트가 생기고 그게 오바리가 거기에 픽세이션. 솔리드 포션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그 얼모이드 시스트를 제외하고는 감별해야 될 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파로 다 감별하기는 힘들고 보통은 이제 섹테이션이 있거나 솔리드 노즐이 있거나 월 티크닝이 있는 경우에 섹테이션이나 월 티크닝이 3mm 넘지 않고 그리고 솔리드 노즐에 플로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인디터미네이트라고 리딩을 하게 됐고 이런 경우는 그 프리미엄 포즈에서는 셔튼 팔로업을 6에서 12주 후에 하게 되는데 MR을 바로 찍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멘포드에서는 MRI를 통해서 델리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셉tum과 월티크닝이 3mm 넘는 경우나 솔리드 노즐이 플로우가 있는 경우는 맑은 원칙을 생각하고 수술을 위해서 수술 스테이징을 위해서 CT를 진행해야 됩니다. 포스트 멘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리 진단하는 거 보면
키드니하고 똑같은 것 같아. 키드니도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쪽에 오발의 시스틱 디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이 초음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